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HLB 오늘 반등했습니다. 근데 시장도 같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올라서 오른 것일까? 아니면 원래 올라야 되는데 시장도 같이 오른 것일까? 그쵸? 일단 원래 올라야 되는데 시장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간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이 일제히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쵸? 이런 쪽까지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들도 오늘 2% 정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1 이평선을 뭐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 오늘 미증시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반등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근데 오늘 그쵸?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미증시가 그쵸? 오늘 올라간다고 내일 한국 시장이 올라갈까? 그 과정에서 HLB는 어떻게 될까?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주면서 가장 이슈화됐었던 환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쵸? 환율이 올라가서 HLB는 어떤 영향을 주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HLB, 그쵸? HLB의 22평 돌파 여부, 그쵸? 22평 돌파 여부, 그리고 62평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또는 떨어져서 이탈할 수 있을까? 아예 추세 이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들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첫 번째,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반의, 그쵸? 해외 쪽에서 달러를 가지고 오는 이쪽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HLB도 이제는 수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HLB가 10조를 넘어서 가격을 유지하고 다시 반등 구간을 모색하고 있는 건 왜 그런 상황이 나올까요? HLB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리보세라닙. 그쵸? FDA에 대한 판매허가 신청 들어가면 뭘 해요? 미국에 직판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해요? HLB 제약. 그래서 HLB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HLB 제약도 같이 올랐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금리가 그쵸?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금리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5.5%예요. 근데 왜 지금 금리 이야기를 들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막 주가를 빼고 시장을 안 좋게 만들어 보이고 이런 상황을 자꾸 조장하는 걸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주식은 선반영한다. 앞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봤더니 HLB는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고 이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갖고 와야 돼요? 달러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환율이 높았을 때 더 이득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HLB에 미치는 환율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HLB를 제외하고 시장과 환율에 미치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실체화되려면 삼성전자의 시세가 아니 주식시장에서 환율 높다고 달러가 빠져나갈 것 같으면 가장 황금성이 좋은 게 뭔가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쵸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쵸? 뭐 최근에 뭐 외국인 매도했는데요. 한 달치 보면 7조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이 몰려 있죠. 이때는 뭐 환율이 뭐 1,100원 이랬나?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 그리고 무언가 그 뭐랄까요? 그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막 자꾸 막 언론에서 막 떠들고 이런 게 일단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건 연준의 의도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해먹기 위한 게 미디어의 농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게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장률이 낮은 점, 미국보다 금리가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 그렇다는 건 미국의 금리가 5.5%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것만 안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는 종목 살 수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자꾸 여기저기서 듣는 내용을 가지고 막 나빠 보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자꾸 보다 보니까 그쪽 시각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올라가면 좋구나. 하지만 거기서 구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각을 갖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게 뭐예요? HLB에 대한 타점을 제외하고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세요. 환율 문제없다. HLB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꿨을 때의 그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적자를 보고 있는 HLB를 가지고 실적을 논하느냐? HLB가 10조를 넘는다는 건 이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10조를 넘은 거예요. 10조를 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많이 샀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외국인 자금 아닙니까? 그쵸?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환율이나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하다. 이런 타점을 이해했을 때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 50% 이상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어떤 매매를 하길래 이렇게 만드느냐. 자 내용 보세요. 에브리본 돌파할 때 매수. 그쵸? 몇 프로? 47%.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뭐 DI 같은 종목들 봐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돌파할 때 매수 매도, 돌파할 때 매수 매도. 그쵸? 모든 시세를 내가 다 먹을 순 없어요. 이 부분만 딱 기억합시다.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때 매수 75% 수익. 이런 부분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환경을 갖춰놓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4월 18일 시장감에서 AP 시스템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공유해드리죠. AP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이틀 보유해서 17% 정도의 수익. 그쵸?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매수 구간 여기서 매도했을 때 13% 수익 보고 그 전에 매도했을 때 3월 초에 매도했을 때 18% 수익을 봤는데 지금 반등 구간에 내가 다시 타점을 잡고 매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매수한 결과 오늘도 4% 정도의 상승세.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 그리고 HLB의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세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10억 셋 중에 하나 또는 뭐 다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이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다시 보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보죠?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다 내렸습니다와 이제 반등했습니다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매수하자. 나는 확인하는 것만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딱 진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아까 전에 보셨죠? 소통방에 들어와서 진짜 배우셔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진짜 큰일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소통, 구독 이 셋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세요. 22평을 돌파할까 못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돌파한다.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가치 뭐예요?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았으면 12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없다.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 그리고 이런 증명을 제가 뭘로 했어요? 내 계좌 수익으로 했다. 그쵸?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어떻게 봐야 되냐? 기술적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고가를 찍고 떨어지죠. 그쵸? 그러면 이 기간대가 쭉 하면 17일 걸렸죠. 17일 동안 쭉 내렸어요. 3일 더하면 20일이죠. 그러면 20일 지나면 이 고가에 대한 평균치가 내려가겠죠.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3일 지나면 22평의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그냥 가만히 등락을 해도 60일이평선은 저가가 빠지니까 올라오고 21일평선은 고가가 빠지니까 내려옵니다. 그럼 둘이 만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삼각수렴. 그쵸? 삼각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굳이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 갖춰졌을 때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은 원래 뭐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임상하는 도중에 이때는 아파타닙이었고 위암치료제였습니다. 그쵸? 이때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이게 폐암 치료제로 바뀌고 이게 FDA 들어가면서 캄렐리주막과 연결시키는 그 병용요법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지금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이 만약에 다 아니라고 쳐볼게요. 이거 다 잘못된 거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반등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이 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조 원이 넘게 거래가 터집니다. 그쵸? 3월 8일, 1월 26일 이렇게 거래가 터져요. 이 돈을 일개 개인 개별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이건 펀드 자금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 펀드 자금들은 뭘 해야 돼요? 차익 봐야죠. 그쵸? 모든 시세를 아무리 주식을 잘하더라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에 뭐라 그래요? 우리 손바뀜 하는 과정이 끝났다. 그런 손바뀜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이 너무 높아요. 떨어지면 시장에 맞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죠. 알테오젠 같은 거 오늘 9% 올랐습니다.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가에 빠지면 빠질수록 뭐가 나와요? 22평 기울기 줄어들고 62평 올라오고 삼각수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예요? 딱 비껴나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비껴나가는 구간을 우린 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HLB는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저는 실제 그 타점을 여기 잡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를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고, HLB 아마 그 고가 물리신 분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HLB만의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HLB가 올라간 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갔다는 거죠. 지금 흑자 전환 안 했잖아요. FDA 아직까지 발표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가격이 먼저 올라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올라가는 건 돈이 들어오는 주식을 한다는 거다.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으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거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즉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과 10억, 소통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HLB반의 타점이 궁금하다 싶으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모두 이해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